네, 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네,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월 8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매우 큰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날인데요.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시장 예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약 2% 이상 올랐던 큰 흐름이었고,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OLED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하루였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발표했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화면처럼 매출은 62조 원이 이번 3분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는 7.1조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6천억 더 이상이 나온 7.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 동기보다는 물론 아쉬운 실적이지만 이미 시장의 예상에서는 작년 동기가 기준점은 아니었고요. 올해 2분기보다 얼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이게 시장의 포커스였습니다. 근데 올 2분기보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은 약 10% 이상 상승을 했고 또 영업이익도 약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확정 실적은 이번 달 말경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것은 각 이제 사업부별로의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까지는 조금은 좀 아쉬운 실적이었을 거예요.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 2, 3분기 내내 아마 꺾이는 영업이익의 흐름이었겠지만 거의 바닥을 다졌다는 그런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 3조 원 정도 초중반 이익이 전망됩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대비해서 무려 한 3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약 2.8조 원 정도 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아마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폴드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정도 초반 이익이 전망이 되는데 애플과 또 삼성전자에 납품한 그런 플렉서블 OLED 패널 쪽에서 이익을 많이 기여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전에서는 한 0.6조 원 정도 이익이 전망되고요. 또 대호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가 큰 사업부가 물론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죠. 반도체와 OLED를 볼 수 있을 텐데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쪽 업종에서 이번 4분기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발표는 좋았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시장 예측치보다 한 7천억 정도 더 이렇게 잘 나온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것은 7천억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는 좀 작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크게 양시장 모두 크게 오르면서 화답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OLED 쪽은 아무래도 그 무선 사업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패널은 없고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모바일 부분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PC를 한번 보면요. 네, 이 사진을 보면요. 누구일까요? 네. 예. 누구죠? 네, 그렇죠. 예,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입니다. 네. 이동호 사장이구나. 네. 그런데 어저께 서울 서초동 호텔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정체돼 있다. 이제 질적 경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TV 시장 1, 2위가 이제 삼성이랑 LG죠. 그렇죠. 예, 둘이가 지금 엄청 대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가 이게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가 저번 달에 있었잖아요. 네네. IFA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저번 달에 그 LG전자 부스에 또 다른 TV 8K 이거를 삼성전자 TV를 이렇게 대놓고 옆에 놔두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TV가 퀀텀 닷 필름을 붙인 결과적으로 LCD TV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LG가. 그런데 시작은 사실은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TV를 먼저 만들었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수율이 좋지 않아서 즉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소형 쪽에 집중을 했고
그 시장을 이제 LG전자가 선점을 해가지고 대형 OLED 쪽이 이제 LG전자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이 이제 그쪽으로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 패권 경쟁에서 TV 패권 경쟁에서 이겨오겠다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LG가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4K를 넘어서 8K 네. 이쪽 해상도 관련해서 삼성은 그 능력이 없다. 네, 우리만 맞습니다.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광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LG전자 광고. 아, 맞습니다. 그 LED라고 이제 써 있으면서 앞에 뭐 네, A, B, C, 그렇죠. D 뭐 하면서 그 Q자에서 멈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뭔가하는데 이게 완전 이제 삼성 쪽으로 디스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LED 쪽에서 LG도 대형적 OLED를 할 때 조금은 기술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OLED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이 하고 있는 중소형적 패널 사이즈의 OLED하고는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여기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네. 삼성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LTPS, TFT라고 해서 네. 트랜지스터 모듈을 이제 LTPS를 쓰는 거고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옥사이드 TFT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LTPS, TFT랑 그다음에 옥사이드 TFT는 한번 왜 서로가 다른 기술인지를 한번 보시면 좀 더 나은 공부를 하실 때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LG전자가 화질 문제로 지금 삼성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LCD 기술력이 이제 빠르게 추격하면서 이제 단가 경쟁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뭔가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한 13조 정도 충남에 이제 대형 OLED로 진출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대대적인 투자가 임박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탕정에 있는 LCD 라인을 몇 개를 조금 이제 네. 밀고서 거기다가 맞습니다. OLED 라인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혹시 그러시면 OLED 종목들 중에서 네. 저희가 4분기 때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을 네. 동아일텍 좋죠. 예, 디스플레이에 후공정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선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첫 번째로 외형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퍼가 5배 정도고요. 그러니까 매우 수익성이 뛰어나다. 5년 벌면 돈을 회사를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좋다. 그렇게 수익이 좋은데도 현재 주가는 자산가치, 청산가치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PBR이 0.5배 정도고 또 배당률도 좋습니다. 2%면 뭐. OLED 장비 종목에서 이런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나요? 네, 지금 퍼가 4배밖에 안 되고 PBR이 0.5배밖에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매우 좀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대형주라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관심 집중되기 때문이죠. 소형주라서 그런데요.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봐야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최소한 20%는 넘어야 됩니다. 네네. 높아야지만 이제 높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회사는 언제든지 횡령배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투기권들에 의해서요. 이 박재규가 누구냐? 우리가 뭔가를 회사를 인수하려면 기업이 대표가 누군지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가면은 다 나오는데 대표이사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그렇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좀 확고하다. 좀 안전하다. 지배 구조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5년 동안 매출액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우 좀 훌륭한 주식이고 저평가되어 있다. 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배 구조가 탄탄하고 네. 또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야 주가가 한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흔들릴 때 뭐 자사주 매입이나 또는 그 나가서 소각이나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아닌 기업들은 좀 불안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의 작년에 슈퍼사이클이었잖아요. 네. 예, 반도체가 이익이 좀 많이 꺾였는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반도체가요?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의 그런 침묵을 깨고 다시 네.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예. 그럼 예. 제가 반도체 4분기 업황에 대해서 좀 준비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는 디램 및 낸드 가격이 드디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에 최근 1년간
D램 가격 추이가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내내 하락을 했던 가격이 드디어 8월달과 9월달 모두 다 고정 거래 가격이 2.94달러로 드디어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미 낸드는 좀 빨리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7, 8, 9월 이렇게 해서 3.93달러에서부터 해서 지금은 4.11달러까지 좀 더 반등이 나온 매우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한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 재고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네. 추가적으로 D램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나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정상 재고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요. 예. 두 번째로 보시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감산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내내 가격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물론 수요도 부진했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졌던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드디어 감산하게 됐습니다.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모두 다 최소 5%에서 한 10% 이상의 감산을 통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반도체를 만들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수요가 늘어나야 그렇죠. 그만큼 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이렇게 서버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또 수요를 많이 사줘야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년 1분기 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자회사들이 서버 투자를 늘리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넷플릭스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올해 11월 달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출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서버용 D램 수요가 막대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옆에 화면 보시면 2020년에는 서버용 D램 수요가 올해보다 50%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년에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실물 경기에서는 예상하는 시점이 내년 1분기, 2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식시장은 접근을 그때 하면 늦죠. 그렇죠. 더 당연히 빠르게. 1분기에서 2분기 더 실제 경제 상황을 선행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는 지금부터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예.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2020년 또 2021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6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과 내후년인데 그렇죠. 내년에 36조 원 이익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2021년에는 무려 46조 원 이익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이제 온전히 거의 100%의 매출이 다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데 올해 하이닉스의 예상 영업이익이 2.8조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약 6.3조 원, 또 2021년에는 무려 11조 원이 예상되고 있는 매우 큰 성장 모멘텀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시가총액 1, 2위가 네. 그렇게 올라가면은 국내 증시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반도체 업황 중에서 좀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은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 좋은 거 알겠다. 네, 그렇죠. 종목 나 뭐 사야 돼? 이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종목이 가장 중요해요. 예. 종목들 물론 많이 있고 물론 오늘 많이 오른 솔브레인이나 뭐 ENF 테크놀로지나 동진세미캠 같은 것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좀 덜 오르면서 투자하기에도 좋고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매우 매력 있는 종목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화면 먼저 보실게요. 예. 네. 테스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매하신 테스라요. 분들은 많이 좀 익숙한 종목인데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인 테스트 서비스 아웃소싱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대부분의 공정에 대응 가능한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반도체 D램과 낸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하면서 함께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약 53% 더 늘어날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46% 성장할 전망이면서 영업이익률이 올 3분기 때 약 29%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ROE가 무려 이번 3분기 때 약 21%. 매우 뛰어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과 ROE가 둘 다 20% 이상 된다는 기업은 대단하네요. 거의 예. 흔히 보기 어려운 기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재무제표를 찍어주는 기업이면 매우 정말 안심이 되죠. 아, 그렇죠. 예. 차트 한번 볼게요. 예. 테스나 종목인데 오늘 지금 마감된 현황에서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한 42,000원, 46,000원 이 정도 밴드에서 좀 횡보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도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해서 46,000원 정도의 라인에 있는 이 검은색 박스권 라인만 뚫어준다 한다면 사실상 위에 물론 올해 6월달 고점이 56,000원대 라인이 물론 있긴 있지만 사실 이 정도 라인에서는 매물대가 많지는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46,000원 정도 이하 밴드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라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 시장에 좀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업종별 순환매가 매우 빠릅니다. 단기 매매로 그래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단순히 오늘 오른다고 해서 종목에 접근하시면 갑자기 내일부터 그냥 속절없이 물려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는 요즘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면서 매일마다 마음 고생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성장하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4분기 때 투자하셔가지고 올 겨울에는 정말 그간의 실수를 또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 오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